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미닷컴 호미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잘 지내셨죠? 너무 좋죠. 날씨가 보세요. 이 화사한 이 햇빛. 진짜 밖에 나가서 꽃길을 걷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반찬 뭐야?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식물들은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떠한 흙으로 밥을 주어야 잘 크고 1년 내내 꽃도 많이 맺고 뿌리도 튼실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오늘 해결하고자 호미여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상토, 분갈이토, 대양토 이렇게도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흙들이 회사별로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호미닷컴에 있는 여러 가지 흙도 비교하고 시중에 있는 흙들도 몇 가지 더 비교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식물들은 어떠한 흙이 더 적합한지, 우리 집 환경에는 어떤 흙이 더 좋은지 식물별로 또 다른 흙의 구성도 한번 비교해 보고요. 오늘은 1차적으로 일반적인 화초들의 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고정!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제가 이미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회사에 있는 자료들인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왕대박 골드, 그리고 푸른 세상, 또 옆에 보면 드림상토, 꽃사랑토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분갈이 용토로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흙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흙이 크게 나누어서 일반 상토, 푸른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왕대박 골드라고 해서 숯이 10%나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왕대박 골드, 그리고 드림 상토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모두 다 호미닷컴에 있고요. 왕대박 골드는 상토 2호, 거의 다 상토 2호죠. 가정 원예용으로 쓰는 건데 이 상토라고 하면 흙에다가 흙이 있죠. 흙을 담아 놓고 여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 위에다 상토를 살짝 얹어서 톡톡톡톡톡 눌러주고 물 주고 씨를 심고서 싹이 나서 자라게까지 해주는 게 상토예요. 그럼 분갈이토는 뭐냐? 이 상토로 키운 이 모종을 옮길 때 영양이 좀 더 들어있는 게 분갈이토예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꽃이나 화초에 보통 상토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가격도 더 저렴하면서도 흙이 깨끗하고 소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영양분이 있고 1년에 한 2회 정도의 분갈이를 한다면 이 상토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1년에 1회 정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료를 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상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토 같은 경우에는요, 왕대박을 먼저 볼게요. 왕대박은요, 친환경 바이오 숯이 첨가가 됐어요. 바이오 숯이 있기 때문에 숯은 어떤 역할을 해요? 항균 작용도 하죠. 또한 해충이 기피 효과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타면서 이거를 무조건 태운 게 아니라 우리 커피 볶듯이 이게 덕을 해요. 그래서 덕을 해서 이렇게 바이오 숯을 만드는데요. 숯 아래 하단에 공기방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식물들에게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도 무조건 잘 되겠죠. 꽃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라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왕대박을 많이 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숯 때문이죠.
숯이 무려 10%면 굉장한 양이에요. 양이 굉장히 많고 코코피트가 63%, 피트모스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석, 제올라이트, 펄라이트도 있고요. 비료, 수분제, 그리고 pH 농도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숯이 첨가가 되었다라는 게 강조가 되겠죠. 숯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산소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죠. 물 빠짐도 좋고요. 그래서 활착이 빠르게 잘 되고 생육이 우수하다. 무조건 뿌리가 좋으면 활착이 잘 되고, 그리고 식물이 다 잘 자라기 나름이에요.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왕대박만으로는 쓸 수 없기에 보통 일반적인 상토도 있죠. 일반 상토도 같이 비교해 볼까요? 네, 이 푸른 세상 상토는 이제 보통 팜스타나 그리고 뭐 드림 상토랑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토고요. 이 상토는 원예 작물용이죠. 그래서 모종을 키울 때 적합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육모를 키울 때 쓰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토 2호라고 합니다. 저희들 쓰고 있는 이런 분갈이는 거의 2호로 쓰고 있고요. 이제 집에서 요즘 봄에 뭐 상추나 모종 같은 거, 그죠? 고추, 또 토마토 키우시는 분들도 이 상토를 많이 쓰고 있고요. 푸른 세상 쓰면 좋습니다. 네, 왕대박을 쓰면 더 좋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토예요. 팜스타하고 이제 푸른 세상 같이 봐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코피트가 68, 피트모스 10% 동일하죠. 질석이 이제 왕대박은 5%인데 여긴 10%가 들어갔고요. 제올라이트 동일량이고 펄라이트 동일량입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숯이죠. 숯이 10%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게 다 소독이 된 깨끗한 유기물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유효한 좋은 미생물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피트모스와 코코피트도 배합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합을 잘 했기 때문에 통기성과 수분 유지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져보고 흙을 뭉쳐보죠. 이럴 때 적당량의 뭉침이 잘 있어야 분갈이를 했을 때도 식물에게 좋다는 거. 그리고 드림상토 한번 볼까요? 드림상토는 제가 일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뒤에를 보고. 얘는 코코피트가 푸른 세상인 경우에는 68%인데 얘는 72%, 좀 더 있고요. 피트모스 양이 8.5%로 조금 더 적네요. 그리고 질석, 펄라이트 이런 건 그대로 있고요. 제올라이트, 부식산 그대로고, 여기도 있는데 나무 수치 0.01, 그리고 비료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 드림상토에는 완효성 비료가 들어있어요. 고품질, 프리미엄 고품질의 완효성 비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비료 성분이 좀 있을 때 심고 나서 분갈이를 했을 때도 영양의 성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자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숯이 있지만 비료 성분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엽채류, 과채류, 조미 채소, 그리고 이제 꽃 같은 거 같이 할 때도 좋고, 속효성, 완효성의 비료 성분이 있다. 속효성은 뭐예요? 빨리 효과가 나는 거. 완효성은 천천히 효과가 나는 그 비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비성, 통기성, 보수성, 배수성, 이렇게 당연히 이 상토들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비력이 있다라는 건 비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통기성은 당연히 물 빠짐이 좋으니까 코코피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죠. 그리고 물도 잘 빠지고, 배수성, 배수를 위해서 펄라이트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왕대박, 푸른 세상, 드림상토 다 좋은 상토예요. 다 좋은 상토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요즘 핫하게 어떤 분들께서도 이제 왕대박을 많이 강조해 주시고, 정말 써보니까 좋더라.
팔기위함이 아니라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해서 왕대박이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호미닷컴에서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품인데 바이오차라고 해서 이제 나무 숯을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갈이 흙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가위로 잘라서 이 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예요? 왕대박 골드죠? 왕대박 골드 상림에서 나온 거 50리터예요. 여기에 다 이제 연월일이 있는데 이거 2월달에 있는 2월 25일에 만들어진 아주 핫한 깨끗한 소독된 좋은 흙입니다. 자, 바이오차가 있다 했는데 바이오차가 어떤 건지 숯이 어떻게 들어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안에 깨끗하네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흙이고요.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촉촉해요. 아주 촉촉합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적당하게 잘 뭉쳐지고 있고요. 폴라이트 양이 사실 진짜 많이 들어있는, 딴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겠지만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촉촉한 물기를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뭉침도 약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흙이면 좋고 너무 가볍지가 않고 너무 좋네요. 가볍다라는 거는 이렇게 오래된 흙 같은 경우에는 마르고 또 수분이 좀 있다가 또 마르고 이런 역할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건조한 느낌, 좀 날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갓 만들어진 그런 흙들은 이렇게 뭉침도요 적당히 이렇게 있죠. 조금씩 뭉쳐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흙들이 좋고요. 폴라이트 양이 또 많아서 보습력 그리고 보수력, 배수력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흙 자체에서도 냄새가 안 나요. 이게 보면은 흙냄새. 그리고 숯이 어딨나 보면 이렇게 까만 거 보이시나요? 우리 훈탄 많이 보셨죠? 훈탄 같은 경우도 보면 까맣게 이게 왕겨를 이렇게 태운 거잖아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숯이 이렇게 있습니다. 숯이 있는데 이렇게 까만 숯들이 이게 숯이 이렇게 아주 많이 있어요. 잘게 쪼개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숯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숯이 식물의 그 흙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pH도 어느 정도 높여주면서 그 벌레 같은 거 기피 현상을 있게도 하고 또 살균의 역할을 하죠. 우리가 숯물, 양잿물에 예전에 많이 씻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흙이 이렇게 뭉침도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만 해도 이렇게 뭉침 이렇게 있죠. 이 정도의 흙은 돼야 좋은 상토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촉촉함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만 해도 이렇게 흙이 뭉쳐지면서도 이게 촉촉함이 있고, 네. 이 안에서도 약간 촉촉한 이 옆에 흙들이 이렇게 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물기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하시는데 흙냄새가 아주 좋고, 이게 소독된 흙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독된 흙의 냄새? 그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런 게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왕대박은 이렇게 치면 푸른 세상, 일반 상토, 팜스타 어떤지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분갈이 하느라고 좀 뜯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다르죠, 양이. 여기도 정말 촉촉하고 좋은데 이것도 뭉치면 어느 정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얘들 둘 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게 더 폴라이트가 많아요? 네, 왕대박이 훨씬 더 많죠? 왕대박이 더 색깔도 더 진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코코피트하고 피트머스 양이 거의 다 얘네들 똑같아요. 비슷한데
숯의 함량이 얘가 더 10%가 더 있고, 그리고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이 똑같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왕대박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료상으로는 똑같다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 좀 달라요. 이렇게 얘는 일반 상토, 그죠? 이 정도도 굉장히 좋아요. 6% 정도 되고 이렇게 뭉침도 적당히 되고 좋습니다. 네, 흙도 냄새도 얘도 똑같아요. 왕대박이랑 향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적당히 쑥윤을 하고 있어서 좋고요. 네, 근데 왕대박 같은 경우는 정말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다른데 성분은 같다고 하시니, 그리고 여기에 흙 같은 거 이렇게 숯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드림 상토. 자, 이 드림 상토 같은 경우도 와, 흙 이렇게 보면은 와 정말 새까만, 이 안에 봉지가 까매서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드림 상토예요. 드림 상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보이네요. 네, 드림 상토도 이렇게 뭉침이 적당히 있죠. 습기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고 이렇게 뭉침이 약간 이렇게 있는 게 좋다고 하셨죠. 좋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펄라이트 양도 적당하고 냄새도요. 소독된 냄새. 근데 이게 소독내가 나지 않는 흙 본연의 냄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펄라이트도 적당히 있으면서 질석, 제올라이트 다 들어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있죠? 예, 완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가 있어가지고 비료 성분이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넣은 듯 안 넣은 듯,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효성 비료도 약간 0.18 정도. 흙 정말 좋죠? 진짜 꽃 제라늄 하시는 분들이 이 드림 상토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적당하게 코코피트와 이제 피트모스를 잘 섞어가지고 배합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누구죠? 얘는 왕대박. 왕대박은 이렇게 펄라이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6%라고 똑같다고 하시니 그렇게 믿긴 하지만 정말 눈으로 볼 때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도 흙 뭉침도 좋고 어느 정도의 습균도 많고 여기에 숯이 들어있다고 했죠. 숯이 보이시나요? 여기 숯. 네, 이렇게 이쪽에 숯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흙을 점점 새롭게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네. 훈탄을 섞을 필요가 더 이상 없죠. 이 흙에는 펄라이트를 더 섞을 필요도 없고 훈탄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훈탄보다 더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흙은 정말 살아있는 흙이죠. 깨끗한 흙, 그리고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흙. 이거는 정말 이제 푸른 세상인데요. 푸른 세상도 마찬가지로 함스타랑 같은 거라고 했죠. 푸른 세상과 이렇게 왕대박. 얘도 흙이 진짜 느낌이 너무 좋죠. 제가 미리 뜯어놓고 사용했는데 아직도 촉촉하니 정말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고정해 놓으면은 정말 이렇게 그대로 오랫동안 새 흙처럼 쓸 수 있고요. 얘들은 개봉이 안 되면 보통 한 20개월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6개월 정도 1년 내에 있는 흙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흙의 유효기간은 거의 20개월이라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네, 이렇게 왕대박 진짜 좋죠? 여러분. 네. 숯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숯이 잘 보입니다만 이런데 까만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숯이 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숯의 영향으로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덕했다고 해요. 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덕하듯이 이렇게 볶아내는 거죠. 이렇게 드림상도 새카만한 거. 진짜 촉촉하고 좋습니다. 이 드림에다가도
숯만 좀 더 넣어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숯이 없는 분들은 혼탄을 좀 넣으셔도 되고요. 흙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진짜 포삭포삭포삭하니 정말 좋죠. 이렇게 뭉침도 적당하면서. 네, 이렇게 제가 알아봤고요. 제가 또 준비한 게 여기 꽃사랑토하고 시중에 있는 이제 땅신 바이오, 그다음에 그리너스 에코 휴민 이렇게 있습니다. 꽃사랑토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있죠. 여기도 참고로 드림상토에서 나온 꽃사랑토입니다. 꽃사랑토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꽃사랑토 대령했습니다. 꽃사랑토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20리터짜리예요. 20리터. 그래서 들기도 편하고 상품을 뭐 구매하기도 좀 편리한데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꽃사랑토는 얼마나 촉촉할까? 우와, 이거 보세요. 흙이 이미 형태를 갖추었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무겁게? 네, 이렇게 여러분 흙사랑토도 이렇게 진짜 드림상토처럼 흙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이렇게 뭉침도 적당하고 잘 부서지기도 하고 코코피트와 피트모스가 적당하게 72%, 8.5% 이렇게 들어있고 실석 폴라이트 얘도 마찬가지죠. 골고루 다 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완유성 비료가 0.18%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무, 집에 있는 큰 나무나 뭐 화초, 꽃, 특히 꽃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꽃에 주시면 정말 오랫동안 얘들이 뿌리가 잘 내리고 꽃도 많이 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코피트와 피트모스가 한 7대1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오 용토라고 해가지고 땅심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쓰고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왜 놀랐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심 제 봉가리 토를 제가 봤는데 보시면 흙이 조금 매흙 같은 느낌? 이거는 진짜 조금 여기에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지 않아서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너무 좀 약간 질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코피트 이 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기성, 배수성은 좀 좋을 수 있어요. 더 그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또 있네요. 이렇게 흙 뭉침 같은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네. 이 흙도 질척질척하니 이렇게 습기를 잘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좀 진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코넛 가루, 이거 줄기 같은 게 많이 있는 거죠, 현재. 이렇게 이런 줄기가 눈에 띄게 아주 많이 있는 편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일반적인 것과 꽃사랑토나 이제 드림상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자잘하게 잘게 잘라져 있고,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통째로 좀 많이 들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조금 머리카락 같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분은 피트모스, 뭐 펄라이트 다 보여요. 여기 안에도 펄라이트도 보이긴 하지만 펄라이트가 진짜 확연하게 좀 적네요. 거의 보이지 않는. 네. 왜냐면 펄라이트를 좀 넣어줘야 더 물 빠짐이 좋은데 얘는 물 빠짐은 실제적으로 다른 제가 소개해준 앞에 있는 상토보다는 좀 잘 안 될 것 같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상토기 때문에 얘도 네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그 차이가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여러분. 네, 보실까요? 이렇게 하얀 색깔이 이게 있는지
이건 땅심. 얘는 꽃사랑토. 얘는 드림상토. 네, 드림상토. 이 정도 돼야겠죠, 그죠? 네. 이렇게 촉촉하니 느낌이 손맛이 느껴지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그죠? 이것은 왕대박. 제가 수시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내 손맛을 느껴보라는 거죠. 상상해보라는 거죠. 코코피트가 적당히 있고 피토머스도 있고 질성, 폴라이트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네, 숯이에요. 숯도 이제 적당히 있어서 이제 항균 그리고 방충 역할도 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팜스타와 같은 푸른 세상 상토. 일반적인 상토로는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그죠? 네. 여기도 폴라이트랑 코코피트가 적당히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께 뭘 보여드려야 되냐? 에코휴민과 그린어스죠. 에코휴민은 그거예요. 지렁이흙. 천연 유기질 비료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배양토예요. 둘 다. 지금까지 말한 거 하나, 둘, 셋, 넷, 5가지는 다 상토. 얘들은 배양토예요. 배양토가 뭐랬죠? 영양이 좀 더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지렁이흙, 지렁이 분변토에는 아무래도 좋은 미생물도 많고 지렁이가 한번 소화하고 뱉었기 때문에 천연 유기질 비료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주 까마고 진한 흙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린어스라고 해서 얘는 일반 배양토입니다. 상토에다가 영양을 더 넣어서 분갈이 용토로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얘도 진짜 까만 흙인데 진하기는 에코휴민이 더 진하네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에코휴민 지렁이흙은요. 와, 무게감이 정말 다르네요. 이런 거 우리 꽃사랑도 보면 이렇게 가볍잖아요. 가볍지만 정말 가볍지 않은 이런 느낌, 상토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지렁이 흙은 이 배양토예요. 무거움이 느껴지시죠? 일반 좀 가벼운 흙 같은 느낌? 그리고 촉촉한 여기 뭔가 영양이 듬뿍 담겨있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촉촉하면서도 동글동글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동글동글해 보여요. 이게 봉균토라서 동글동글하고요. 여기에도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료 성분이 어느 정도 배양토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이 그린어스라는 이 흙은 배양토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이 알갱이 비료 성분도 있고요. 영양 성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 색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추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오랜 작기 동안에 키워야 된다. 토마토나 그렇다면 이 그린어스가 진짜 딱이에요. 딱. 아니면 내가 일반 이런 상토를 했는데 영양이 부족한데 비료는 좀 불안해 마음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린어스를 퇴비처럼 영양을 주는 퇴비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도 코코피트랑 폴라이트랑 다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양 성분까지 다 보증이 된다는 거. 지렁이흙은 정말 촉촉하면서도 뭉침도 이렇게 적당히 잘 만들어지는 흙이네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흙 덩어리도 눈에 보여요. 이렇게 지렁이 분변이 거의 그렇죠? 동글동글하죠? 우리 지렁이 키우다 보면 좀 건강한 흙의 느낌이 있고 비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비분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상토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필요하죠. 칼슘 같은 거나 여러 가지를 조금씩 넣어줘야 좋습니다. 흙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잘 건강하게 자라듯이 흙도 얘들의 몸이에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흙은 꼭 하셔야 되고, 봄, 가을 두 번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분갈이도 정말 선택적으로 내가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면 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 가을은 필수고요. 그쵸? 가을이 필수라면 봄은 선택적인 분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봄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화초와 이런 관엽 식물들 다 분갈이 해주시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 분갈이를 하고 나서 얘들을 너 기분 좋니? 어때? 햇빛 봐라 하고 짠 내보내면 될까요? 안 되죠? 분갈이한 후에는 요양을 시켜줘야 됩니다. 뿌리를 다 건드렸잖아요. 뿌리를 건들고 썩은 뿌리도 잘라내고 썩은 흙 같은 거, 오래된 흙도 다 이렇게 다 털어냈기 때문에 얘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푹 잠을 자면 기분 좋아지듯이 이 아이들도 그늘에서 한 1, 2주 정도, 아니면 적게는 한 일주일 정도 반 그늘에서 있다가 물 주고 반 그늘에 요양하고 있다가 햇빛으로 점점점 2, 3일씩 간격으로 내어주시면 이 아이들도 뿌리 적응을 더 빠르게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유의해 주시고 가정에 있는 화초들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